아직 홍콩을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다면 지금이 기회입니다. 이상하게 야경 앞에 서면 말이 없어지는 도시 홍콩. 스타페리 위에서 바람 맞으며 빛으로 가득 찬 도시를 지나가다 보면 속으로 중얼거리게 됩니다. 아, 정말 잘 왔다. 딤섬 먹고 골목을 걸으며 다양한 포인트에서 인생사진을 찍고 그냥 걷기만 해도 낭만으로 가득 찬 여행지인데 항공과 5성급 호텔 그리고 1억 여행자 보험까지 4인 기준 1일 59만원이라는 말도 안 되는 금액으로 홍콩 4박 5일 여행이 가능합니다. 인천과 부산에서 티웨이 항공으로 호텔은 야경, 쇼핑, 맛집, 이동까지 완벽한 침사추에 있는 뉴월드 밀레니엄 홍콩 호텔이라 3박 4일 동안 완벽한 여행을 책임지죠. 결국 한 번은 가게 되는 도시 홍콩. 자유여행이지만 완벽한 여행이 될 수 있도록 맛집, 여행지, 동선까지 자세하게 3박 4일 코스를 가이드해 드릴 테니 이제부터 집중하세요. 집중! 약 3시간 30분 비행을 마치고 홍콩 공항에 도착하면 가장 먼저 옥토퍼스 카드부터 구매하셔야 합니다. 옥토퍼스 카드는 홍콩 여행의 시작과 끝 같은 존재로 대중교통, 편의점, 식당 등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교통카드죠. 홍콩 공항 5층에 있는 MTR과 편의점에서 구매하셔도 되고 온라인으로 구매하셔서 5층에 13에서 찾으셔도 되니 편하신 방향으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저는 홍콩 달러 100 정도 충전했으니 제가 소개해드린 코스대로 움직일 예정이라면 그만큼만 충전하시면 돼요. 홍콩 달러는 한국에서 환전해 오거나 홍콩 공항에 도착해 트래블 월렛으로 ATM에서 출금하시면 되고요. 옥토퍼스 카드 충전까지 완료했다면 저희가 예약한 뉴월드 밀레니엄 호텔을 공항버스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표지판을 따라 안내대로 나가면 버스 정류장 안내 전광판을 만날 수 있어요. A21번 또는 A25번을 탑승하면 되는데 저는 A21번을 탑승했습니다. 짐 실는 공간이 있는 2층 버스로 자리도 넉넉하고 밖 풍경도 보면서 편하게 올 수 있어 지하철보다 저는 공항버스가 더 좋더라고요. 그리고 시티 매퍼라는 앱을 설치하면 이동 경로와 차량 그리고 금액까지 자세하게 볼 수 있어 홍콩 여행하면서 저는 구글 맵보다 자주 활용했습니다. 자, A21번을 타고 한 60분 정도 오니까 도착합니다. 금액은 34 한국 달러 정도? 금액도 비싸지 않고 올 때 좀 편하게 올 수 있어요. 이 리무진이 좋네요. 자, 요 약간 갈색 주황빛하고 갈색빛이 나는 게 건물입니다. 도착! 땡큐. 호텔 보증금으로 3,000 홍콩 달러가 필요합니다. 저희는 카드로 결제했고 퇴실 후에 바로 취소해 주시니 걱정하지 마시고요. 우선 객실부터 소개해 드릴게요. 시티뷰룸은 룸 온리와 2인 조식 포함 옵션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최대 성인 2명과 소인 2명 또는 성인 3명까지 투숙이 가능합니다. 특별 혜택으로 엑스트라 베드가 무료로 제공되니 가족, 친구와 함께라면 더욱 저렴하게 투숙이 가능하죠. 다음은 하버뷰 룸입니다. 룸 온리와 2인 조식 포함 옵션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시티뷰와 마찬가지로 최대 성인 2명과 소인 2명 또는 성인 3명까지 투숙이 가능합니다. 역시 특별 혜택으로 엑스트라 베드가 무료로 제공되고요. 침사추이 쪽 호텔에서 보는 빅토리아 하버와 저녁 야경까지 굳이 밖에 나가지 않아도 낭만적인 홍콩 야경을 통창으로 즐길 수 있어 개인적으로 가장 추천드리는 객실입니다. 다음은 레지던스 클럽 시티뷰 룸입니다. 고층 새롭게 리뉴얼된 깨끗한 객실로 성인 2명, 조식과 미니바, 그리고 레지던스 라운지 앤 바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기준 인원 2명 이외에 추가 인원에 따른 엑스트라 베드, 조식, 클럽 액세스 이용은 결제 금액에 자동으로 반영되니 인원수에 맞게 추가하시면 되고요. 다음은 엘리트 하버뷰 룸입니다. 고층 새롭게 리뉴얼된 깨끗한 객실로 성인 2명, 조식과 미니바, 그리고 레지던스 라운지 앤 바가 포함되어 있으며 통창으로 빅토리아 하버뷰를 제대로 즐길 수 있는 객실이죠. 소개해드린 레지던스 클럽 시티뷰와 엘리트 하버뷰룸의 가장 큰 장점은 15층에 위치해 있는 레지던스 라운지 앤 바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까지 아침 페이스트리, 가벼운 점심 샌드위치, 오후 티타임 간식, 저녁 까나페 등 하루 종일 다가를 즐길 수 있고 커피, 차, 과일 주스 및 탄산음료도 무제한으로 제공됩니다.
특히 오후 5시부터 저녁 7시까지는 엄선된 수제 칵테일과 와인, 맥주까지 무제한으로 즐길 수 있어 만족도가 매우 높죠. 소개해드린 모든 객실 가격은 인원수 및 옵션에 따라 달라지니 고정 댓글 또는 상세 페이지에 상품 URL 클릭 후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참, 이외에도 헬스장과 실외 수영장도 무료로 이용할 수 있으니 수영복과 운동복을 꼭 챙겨오시기 바랍니다. 호텔에 짐도 풀었으니 이제 홍콩을 제대로 즐기러 나가볼까요? 홍콩에서 가장 좋았던 순간을 하나만 꼽으라면 저는 여기입니다. 자, 여기 우리 호텔이에요. 호텔인데 이렇게 와서 이 육교 다리를 건너오면 자, 이렇게 해변가를 건널 수 있습니다. 자, 저희 첫 코스는 호텔 나와갖고 침사추이에 가보려고 합니다. 뭐 맛집들도 많고 침사추이에는 쇼핑몰도 많아갖고 가면서 맛집도 좀 찾아보고 쇼핑도 가서 좀 해보려고 합니다. 자, 홍콩 뷰가 원래 이 침사추이에서 이 홍콩 본섬을 보는 거였거든요. 근데 딱 우리 호텔이 거기 있어갖고 야경도 엄청 예쁠 것 같아요. 아, 호텔 선택 잘한 것 같습니다. 기대가 돼요. 스타일 거리는 특별한 거 하지는 않는데 그냥 걷고 보고 멈춰서게 되는 공간이죠. 낮에도 이렇게 좋은데 저녁이 되면 얼마나 아름다울지. 금가선도 식후경이니 우선 밥부터 먹고 다시 와보도록 할게요. 홍콩 오면 한 번은 먹어봐야 한다는 막순두들 완탕면을 먹으러 이동해 보겠습니다. 스타일 거리에서 걸어서 약 10분 정도 이동하면 침사추이 메인 거리 바로 옆 작은 골목길에 막순두들이 있습니다. 100년 전통 레시피 기반의 홍콩식 완탕면의 정석을 보여주는 집으로 미슐랭 가이드에도 꾸준히 등장하는 관광객과 현지인 모두 인정하는 맛집이죠. 그런데 솔직히 말하자면 제 입맛에는 시그니처 완탕면 국물도 밍밍하고 면발도 천사채 식감에 꼬들꼬들해서 별로였어요. 하지만 함께 들어있는 새우 완자는 정말 맛있더라고요. 그리고 굴소스 초이삼은 뭐 그냥 야채 푹 삶은 맛이라 특별할 거 없고, 마지막 이 죽은 와 너무 맛있더라고요. 감칠맛 대박에 고기까지 들어있어 먹는 식감도 정말 좋았고요. 세 가지 다 손바닥만한 그릇에 나와서 양은 적은데 가격은 홍콩 달러로 161로 비싼 편입니다. 그리고 막순두들은 현금만 가능하니 주의해 주시고요. 다음은 바로 길 건너에 있는 청은키. 홍콩에서 이거 안 먹었으면 정말 후회할 뻔한 딤섬집입니다. 길거리 음식 느낌인데 맛은 절대 가볍지 않아요. 처음이시라면 고민하지 마시고 D세트 주문하세요. 포장해서 숙소에서 드셔도 되는데 아무래도 바로 한 딤섬이 맛있으니까 참지 않고 먹어봤습니다. 와, 육즙 가득한 샤오롱바오에 겉바속촉 만두까지 진짜 맛있어요. 이건 꼭 드셔보세요. 후회 절대 안 합니다. 맛있네. 오늘은 첫날이니까 침사추이 한 바퀴 돌면서 지형 좀 익히고 호텔로 들어와 디너 뷔페를 이용해 보기로 했어요. 평일은 성인 738, 아이들은 518, 주말은 성인 788, 아이들은 548로 5성급 호텔 뷔페를 즐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투숙객은 26년 11월 30일까지 50% 할인이 가능해 성인 약 7만원이면 6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3시간 동안 디너 뷔페를 즐길 수 있습니다. 바닥가지를 비롯해 다양한 꼬치, 고기, 스시 전부 맛있어 여러 개 즐길 수 있고 디저트들도 국내 뷔페와 차원이 다른 맛으로 다양하게 즐길 수 있습니다. 홍콩 물가가 정말 비싼 편이라 만두와 국수만 먹어도 5만원인데 인당 7만원으로 이렇게 다양한 음식을 3시간 동안 즐길 수 있으니 호텔 뷔페를 이용해 편하게 그리고 맛있게 식사를 즐겨보시기 바랍니다. 야, 국내에서 이 두쪽고 대란인데 여기는 두쪽고 이렇게 싸서 그냥 공짜로 주네. 두쪽구였어? 아무리 피곤해도 홍콩 야경은 눈에 담아봐야겠죠? 저녁 뷔페를 먹고 산책을 나왔습니다. 저녁 뷔페가 되게 가성비 좋네요. 지금 투숙객들은 50% 할인까지도 가능하답니다. 요리 실컷 먹을 수 있고요. 그리고 디저트류들이 너무 맛있어요. 디저트만 먹어도 아주 만족스러울 정도로 금액적으로 맛적으로도 되게 좋았습니다. 근데 좀 중요한 거는 6시 반부터 9시 반까지 먹을 수 있거든요. 3시간 동안 완벽하게 즐길 수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맛은 뭐 두말 것도 없고요. 진짜 맛있어요. 진짜. 와. 홍콩 여행에서 야경을 본다고 하면 많은 분들이 전망대를 떠올리겠지만 사실 진짜 홍콩의 밤은 이렇게 바다 바로 앞에서 완성됩니다. 눈앞에 빅토리아 하버를 사이에 두고 홍콩 본섬의 스카이라인이 펼쳐지죠.
야, 이건 멋지다. IFC, ICC 같은 초고층 건물들이 빛을 켜는 순간 하나의 거대한 작품처럼 느껴집니다. 특히 이곳의 매력은 가만히 서서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여행의 감정이 채워진다는 점이에요. 바람이 살짝 불어오고 빛이 물 위에 반사되면서 눈앞의 풍경이 계속 살아 움직이는 것 같죠. 홍콩은 어딘가를 가야 완성되는 여행이 아니라 이렇게 잠시 멈춰서서 바라보는 순간에 여행이 완성되는 도시 같아요. 스타이거릴즈나 하버시티와 바로 앞에 있는 1882 헤리티지까지 홍콩의 밤을 저녁 늦게까지 눈에 담아봅니다. 홍콩은 밤늦게 돌아다녀도 생각보다 불안한 느낌이 거의 없습니다. 경찰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기도 하고 거리 곳곳에 카메라가 많아서 그런지 국내처럼 불안하거나 위험한 느낌이 전혀 없더라고요. 그렇게 산책까지 마치고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편의점에 들러 맥주와 간단한 주전부리를 구입하고 간단하게 맥주 한잔 마시며 첫째 날 저녁을 마무리했습니다. 다음날 아침 통창으로 보이는 홍콩섬을 바라보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아침 식사는 호텔 1층에 있는 카페 이스트에서 시작해요. 여기 조식은 딱 들어오면 느껴지는 게 막 화려하기보다는 되게 안정적인 느낌입니다. 메뉴 구성이 다양하기보다는 맛있고 먹을 음식들로만 잘 갖춰져 있죠. 서양식 빵이랑 계란 요리, 과일 이런 기본적인 것들부터 홍콩 느낌 나는 딤섬이나 누들 같은 아시아 음식까지 같이 준비되어 있어 누구와 함께 와도 먹을 거 없어서 고민할 일은 거의 없습니다. 특히 부모님이나 가족이랑 같이 왔을 때 호불호 없이 먹기 좋죠. 다만 솔직하게 얘기하면 연방 메뉴가 크게 바뀌는 느낌은 아니라서 이틀, 3일 넘어가면 살짝 익숙해질 수는 있어요. 그래도 구성도 괜찮고 맛있어 여행 시작하기에 딱 좋은 조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아침까지 차를 먹고 한 10시 반쯤에 나왔습니다. 또 일찍 다니면 힘들잖아요. 그래서 오늘 좀 늦지막하게 나와봤어요. 오늘 첫째 코스는 홍콩 섬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거기에 뭐 이청 빌딩도 있고 그 다음에 소거리도 있고 되게 볼거리가 많잖아요. 그래서 오늘 하루는 그쪽에서 투어를 좀 즐기고요. 그 다음에 야경 별빛 투어가 있거든요. 별빛 투어가 홍콩 본섬에서 시작을 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다시 이제 침사추리 쪽으로 넘어오는 거기 때문에 오늘은 거기서 하루를 좀 보내보도록 하겠습니다. 호텔을 나와 산책하듯 약 20분 정도 걸어가면 스타이거릴즈나 스타페리 탑승장이 나옵니다. 마치 지하철 타듯 옥토퍼스 카드로 입장이 가능하죠. 홍콩 섬으로 이동할 때 그냥 지하철 또는 버스를 타도 되는데 이 구간은 일부러 스타페리를 타보는 걸 추천드립니다. 침사추이에서 센트럴로 이동하는 이 짧은 구간이 사실은 홍콩을 가장 홍콩답게 느낄 수 있는 순간이거든요. 특히 낮에 타면 좋은 이유가 야경은 분위기를 압도한다면 낮은 홍콩의 전체적인 도시 모습을 훨씬 선명하게 느낄 수 있게 해주거든요. 고층 빌딩들이 빽빽하게 들어서 있는 홍콩 섬이 한눈에 펼쳐지고 빅토리아 하버를 가로지르면서 이 도시가 왜 금융 중심지인지 느낌이 바로 옵니다. 배 자체는 솔직히 말하면 엄청 고급스럽진 않아요. 약간 오래된 느낌도 있고 좌석도 단순한 편인데 그래서 오히려 더 홍콩 로컬 감성이 살아있는 느낌이라고나 할까? 가격도 굉장히 저렴해서 이 정도 뷰를 1,000원도 안 되는 돈으로 즐길 수 있다고 생각하면 가성비는 거의 최고 수준이죠. 시간도 10분 정도면 도착해서 관광이라기보다 이동 자체가 여행이 되는 경험이라고 보면 딱 맞습니다. 자, 이제 빅버스 스테이션이 어디인지 찾아볼까요? Where's Big Bus Station? Yeah, this way. You have ticket already? No. Not yet. So next one is the Green Line. Green or Line. Green Line. And departure at 11:30. Yes. Yes, and this is the price. 465 one person. 비싸다. 빅버스를 타고 홍콩섬 한 바퀴를 돌아보는 C코스로 여행을 해보려고 했는데 가격도 인당 8만원수로 비싼 편이고 하루를 거의 다 사용해야 하는 코스라 조금 부담스럽더라고요. 자, 빅버스를 타려고 하다가 빅버스를 타면 거의 4-5시간 걸려요. 그러니까 홍콩 본섬을 정확하게 좀 한 바퀴 다 돌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빅버스 이용해서 타시면 돼요. 이 페리 앞에 바로 판매하고 있으니까 아니면은 온라인 사갖고 오시면 되고요. 근데 저희 좀 시간이 약간 부족하다. 홍콩 본섬을 돌아다니는 것보다 조금 핫한 돌아다니고 싶다. 그러면 이제 저희처럼 소호거리나 아니면 미드웨이 에스컬레이터 있는 데로 이동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걸어서 한 20분, 25분 걸리니까 쓱 한번 걸어가면서 이 홍콩을 좀 느껴보고 에스컬레이터 타보도록 할게요. 여기 홍콩 IFC 몰이요. 홍콩 공항하고 AAL이 연결되어 있어서 맨 마지막에 여기서 좀 놀다가 바로 공항권 가는 코스로 많이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홍콩 본섬에 숙박하시는 분들은 맨 마지막에 여기서 쇼핑도 좀 하고 바로 공항으로 이동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IFC 모르지나 홍콩 미드레벨 에스컬레이터 방향으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른쪽으로
통해서 황샹뱅크로 가시면 됩니다. 트랩이다, 트랩. 홍콩에서 의외로 많이 걷게 되는 구간이 바로 센트럴입니다. 여기가 생각보다 경사가 꽤 있는 지역으로 이걸 그냥 걸어 올라가려고 하면 여행 초반부터 체력이 꽤 많이 빠지죠. 이럴 때 진짜 유용한 게 바로 미드레벨 에스컬레이터예요. 단순한 에스컬레이터가 아니라 센트럴에서 소호까지 이어지는 하나의 이동 루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타보면 느낌이 좀 특이한데 실내가 아니라 길 위에 그대로 설치되어 있어 올라가면서 홍콩 골목 풍경을 그대로 즐길 수 있습니다. 센트럴에서 미드레벨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다 보면 중간에 분위기가 확 달라지는 공간이 하나 나오는데 여기가 바로 타이쿤입니다. 처음 보면 그냥 오래된 건물 단지처럼 보이는데 사실 여기는 예전에 경찰서랑 감옥으로 쓰이던 공간을 문화예술 공간으로 리모델링한 장소입니다. 그래서 안으로 들어와 보면 느낌이 좀 독특해요. 한쪽은 완전 옛날 홍콩 느낌의 붉은 벽돌 건물이고 그 사이사이에 현대적인 전시 공간이 같이 들어가 있어서 과거랑 현재가 섞여 있는 분위기가 납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볼 게 많아요. 전시 공간도 있고 카페도 있어 그냥 걷기만 해도 사진 찍기 좋은 포인트가 계속 나오죠. 특히 중앙 중정 쪽은 홍콩에서 보기 드물게 공간이 넓게 트여 있어 잠깐 앉아서 쉬기에도 좋고 여유 있게 여행하는 느낌도 주는 장소입니다. 타이쿤에서 사진도 찍고 관광도 했다면 바로 앞에 있는 에그타르트 맛집 베이크하우스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걸어서 2에서 3분 거리에 있어 매우 가까워요. 홍콩에서 요즘 가장 핫한 빵집 중 하나가 바로 베이크하우스입니다. 에그타르트 때문에 많이 찾아오는데 일단 딱 한 입 먹으면 왜 유명한지 바로 이해가 됩니다. 겉은 엄청 바삭하게 층이 살아있고 속은 부드럽고 촉촉한데 너무 달지 않아서 한국 사람 입맛에도 잘 맞는 스타일이거든요. 다만 여기 진짜 현실적인 단점 하나는 줄이 꽤 깁니다. 특히 소호 쪽 매장은 시간대 잘못 맞추면 20-30분은 기본으로 기다려야 하죠. 그래서 오전 일찍 가거나 애매한 시간대를 노리는 게 좋아요. 그리고 에그타르트만 유명한 게 아니라 사워도우 빵이나 크루아상 같은 다른 빵들도 전체적으로 퀄리티가 높은 편이라 빵 좋아하는 분들이라면 만족도가 굉장히 높은 곳입니다. 가격은 홍콩 물가 기준으로 보면 엄청 저렴한 느낌은 아니지만 홍콩에서 요즘 가장 트렌디한 에그타르트 맛집이고 줄 서는 시간만 잘 피하면 충분히 만족할 만한 디저트 포인트죠. 와, 나 다섯 넣은 거 보여? 진짜 맛있어. 진짜 부드럽고 맛있어. 이거 다른 할 말이 없네. 아, 베이크하우스로 입 터졌어요. 이번에는 진짜 로컬 느낌 나는 홍콩 대표 식당 람퐁유엔을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콩 센트럴 골목 안쪽으로 들어가면 진짜 로컬 느낌 제대로 나는 식당 하나가 나오는데 여기가 바로 람퐁유엔입니다. 화려하거나 깔끔한 느낌보다는 딱 홍콩식 다방, 차찬된 감성이 그대로 살아있는 좁은 공간에 테이블이 타닥타닥 붙어있는 굉장히 정신없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이 집에서 가장 유명한 메뉴는 스타킹 밀크티라고 불리는 홍콩식 밀크티인데요. 차를 천으로 여러 번 걸러내서 질감이 굉장히 부드럽고 진한 게 특징입니다. 실제로 마셔보면 우리가 흔히 아는 달달한 밀크티보다는 차 맛이 훨씬 진하고 살짝 쌉쌀한 느낌도 있어서 처음에는 조금 낯설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그리고 같이 많이 먹는 음식이 프렌치 토스트입니다. 겉은 바삭하게 구워져 있고 위에 연유랑 버터가 올라가서 달달하고 고소한 맛이 강하게 들어오죠. 이 조합이 재밌는 게 진한 밀크티랑 같이 먹으면 밸런스가 딱 맞는다는 겁니다. 또 하나 주문한 음식 볶음면. 비주얼만 보면 굉장히 단순해 보이는 간장 베이스로 볶음면인데 고기와 야채가 올라가 있는 딱 그 스타일. 엄청 맛있기보다는 이런 맛이 있구나 정도? 제 입맛에는 그렇게 맞진 않더라고요. 맛집이라기보다 홍콩 로컬식 문화, 차차택 문화를 직접 경험해보는 공간에 가까운 식당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은 홍콩 사진 보면 한 번쯤 봤을 그 장면. 건물들이 사방에서 둘러싸고 위로 쭉 올라가는 그 공간. 바로 이청빌딩을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센트럴역에서 8정거장만 MTR을 타고 이동하면 바로 찾아갈 수 있어요. 지하철은 국내와 거의 동일하기 때문에 이용하는데 불편함은 전혀 없습니다. 타이쿠역에서 내려 비출구로 나가 이온마트가 있는 오른쪽이 아닌 왼쪽으로 조금만 걸어가면 만날 수 있어요. 저기 갔네. 야, 생각했던 거 좀 많이 틀리네. 아, 여기네. 야. 자, 여기 참 재밌는 공간이에요. 이 건물들 사이에
이런 공간이 있거든요. 근데 한국으로 치자면 약간 상가들, 1층에 상가도 있고 위에 집이 있는 건데 디귿자 형식으로 쭉 둘러싸여 있고 색깔도 좀 파스텔 색깔로 이뻐갖고 인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근데 실제로 사진으로 봤던 거하고 조금 느낌이 달라요. 근데 사진 찍어도 잘 나오긴 하네요. 사진이 아닌 그냥 봤을 때는 저 동네 조그만한 1층에 상가에 있는 그런 아파트 같은데 사진만 찍으면 또 특별하게 나오니까 이게 좀 더 재밌네요. 오래 있을 공간은 아니고 사진만 딱 찍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아직 지금 요 공사 중이라 조금 경관을 해치긴 하는데 여기 지금 이 빌딩 사이 있죠? 이 빌딩 배경을 찍어도 이쁘게 나오니까 이 빌딩으로도 한번 찍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올 때는 저희가 기차를 타고 왔잖아요. 갈 때는 2층 버스를 타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것도 보는 재미가 있으니까 2층 버스 타갖고 홍콩을 조금 이렇게 관광하면서 가보도록 할게요. 자, 2층 빌딩 바로 앞에 하시면 돼요. 8X. 홍콩 버스는 앞으로 타서 뒤로 내리시면 됩니다. 내릴 때는 따로 카드를 찍을 필요 없이 탈 때만 카드를 찍으면 되죠. 홍콩에서 이동할 때 여행 느낌을 제대로 받을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바로 2층 버스를 타는 겁니다. 가능하면 무조건 2층으로 올라가서 앞쪽 자리로 앉는 걸 추천드려요. 딱 앉는 순간 느낌이 좀 다르거든요. 시야가 확 트이면서 홍콩 도심이 한눈에 펼쳐지는데 사람들, 차들, 홍콩 특유의 복잡한 분위기까지 눈앞에서 그대로 지나갑니다. 이게 그냥 보는 거랑 다르게 버스 위에서 내려다보면서 이동하니까 약간 도시 위를 지나가는 느낌이 납니다. 솔직히 국내에도 2층 버스가 있어서 별거 아닐 것 같은데 계속 타고 싶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특히 2층 맨 앞자리에서 보는 풍경은 홍콩 여행에서 기억에 남는 장면 중 하나입니다. 자, 2층 빌딩에서 제가 버스를 타고 여기 황우산 강사까지 왔습니다. 지금 온 시간은 2시 한 3분 정도? 저희가 4시 50분에 별빛 든든 투어를 예약을 해놨거든요. 마이리얼을 통해서요. 지금 시간이 한 2시간 4, 50분 정도가 남아요. 다른 곳을 가려고 하니까 체력이 안 받쳐줍니다. 카페 가려고 여기저기 좀 알아봤거든요. 근데 카페가 마땅치 않아서 와이프가 제니쿠키, 한국 사람만 그렇게 찾아온다는 제니쿠키를 좀 사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황우산 광장에서 약 10분 정도 걸어 제니쿠키를 사러 왔어요. 홍콩에서 선물용으로 가장 많이 사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제니쿠키입니다. 이게 왜 유명하냐면 한 입 먹으면 바로 알 수 있거든요. 일반 쿠키처럼 바삭한 느낌이 아니라 입에 넣는 순간 부드럽게 녹아버리는 촉촉한 식감. 버터향이 굉장히 진하게 올라오면서 되게 고급스러운 맛이 나는 게 특징입니다. 그런데 가격이 저렴한 편이 아니에요. 거기다가 현금만 가능하기 때문에 불편함은 있지만 선물용으로 남녀노소 누구나 무난하게 좋아하는 맛이라 기념품으로 가져가기 정말 좋죠. 다시 황우산 광장으로 이동하면서 마미 팬케이크가 유명하다는 말에 하나 먹어봤는데 겉바속촉의 식감이 매력적이긴 하지만 엄청 특별한 디저트라기보다는 홍콩 길거리 감성을 느끼는 음식에 가깝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남는 시간에 스타벅스에서 한 잔에 9,000원에 육박하는 아메리카노 한 잔 마시며 에너지를 충전하고 마이리얼 트립에서 1인 64,000원 하는 별빛 든든 투어에 참여하기 위해 황우산 광장으로 갔습니다. 5시에 시작하는 별빛 든든 투어는 한국 가이드분을 따라 약 4시간 동안 꽉 채운 알찬 일정으로 홍콩의 밤을 즐길 수 있는 하이라이트 투어입니다. 센트럴 도심을 출발해 홍콩의 역사와 배경에 대한 설명을 들으며 빅토리아 피크로 이동. 대기 없이 빨리 타는 피크트램 패스트 트랙으로 기다림 없이 탑승이 가능하죠. 새롭게 개장한 6세대 피크 트램을 타고 빅토리아 피크로 올라가는데 엄청난 경사와 밖으로 보이는 풍경에 핸드폰을 손에서 놓지 못합니다. 홍콩을 내려다보는 완벽한 시선. 빅토리아 피크에서 가이드님이 간단한 설명과 함께 포인트에서 사진도 한 장 찍어주시고 약 40분에서 50분 정도 자유시간이 주어집니다. 사진도 찍고 전망대에 올라 홍콩을 즐길 수 있지만 베이크하우스와 쌍벽을 이룬다는 타이청 베이커리가 있어 여기서도 에그타르트를 먹어봤어요. 자, 이게 타이청이에요. 색깔이 진짜 영롱하게 노란색이네. 거기 베이커리는 이게 아예 이 은박 자체가 없잖아요. 이렇게 돼 있네. 먹어볼게요. 이게 뭔가 좀 더 빵이 맛있어요. 베이크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약간 이 빵 부분이 페스츄리처럼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그냥 빵처럼 되어 있네요. 담백하니. 저는 이게 더 많이 드는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노란 이 계란이 무섭네요. 각자 매력이 있는데 제 기준에서는
무조건 한 번씩 드셔보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또 사람들 입맛 조금씩 다르니까. 전망대에서 저녁 노을을 즐기고 전용 차량을 타고 센트럴 페리 터미널로 이동합니다. 홍콩 야경을 가장 제대로 느끼는 방법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그냥 스타페리를 타면 되죠. 배가 천천히 빅토리아 하버를 가로지르기 시작하면 양쪽으로 홍콩의 스카이라인이 펼쳐지는데 이게 그냥 보는 야경이 아니라 움직이면서 계속 바뀌는 풍경이라 몰입감이 완전히 다릅니다. 특히 센트럴 쪽 고층 빌딩이 빛을 내면서 하나씩 지나갈 때 도시가 살아 움직이는 느낌이 그대로 전해지죠. 스타페리를 타고 침사추이 쪽으로 건너와 야경이 잘 보이는 곳에 자리를 잡고 저녁 8시부터 약 10분 정도 진행되는 심포니 오브 라이트 쇼를 관람하게 됩니다. 빛과 음악이 같이 어우러지면서 홍콩이란 도시를 하나의 공연처럼 느끼게 되는데 스케일이 어마어마합니다. 심포니 오브 라이트 쇼가 끝나면 2층 버스를 타고 홍콩의 밤을 자유롭게 즐기는 야시장 템플 스트리트로 이동합니다. 먹거리와 쇼핑이 가득한 홍콩 야시장의 활기를 느낄 수 있죠. 이렇게 별빛 든든 투어는 9시에 마무리하면서 가이드님과 헤어지기 전 여행 팁과 맛집 등도 함께 알려주시니 각자 방식으로 홍콩의 밤을 마무리하면 됩니다. 저는 야시장에서 친구도 사귀고 꼬치도 먹어보고 망고 찹쌀떡도 먹어봤는데 전부 색다르고 재미있는 추억으로 홍콩의 밤을 즐길 수 있었어요. 이 기분 그대로 맥주 한 잔 더 즐기고 싶어 호텔 근처 인조이 사시미에 갔는데 정말 놀랐습니다. 이자카야 느낌으로 일본식 음식을 먹을 수 있는데 너무 맛있어요. 주문한 음식 전부 다 맛있어서 화려한 홍콩의 밤을 마무리하기에 정말 좋더라고요. 물론 14만원이라는 가격은 후덜덜했지만요. 다음날 아침, 오늘은 초이용 아파트에서 사진도 찍고 미슐랭 맛집을 방문해 홍콩의 맛을 제대로 느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초이용 아파트는 뉴월드 밀레니엄 호텔에서 약 40분이면 도착합니다. 흥홈 지하철까지 6분 정도 걸어가 5정거장 이동하고 홍콩 MTR 쿤통 라인으로 갈아타 초이용 역에서 내리시면 되죠. 자, 심포에 나와서 이 길로만 쭉 들어가시면 돼요. 이제 그럼 도착입니다. 오, 여기네 여기. 여기가 바로 홍콩에서 색감 하나로 완전히 분위기가 바뀌는 장소 초이용 아파트입니다. 이름 그대로 무지개 아파트라고 불릴 정도로 건물 외벽이 파스텔 색깔로 칠해져 있는 게 특징이에요. 많이들 사진으로 보던 그 장면은 사실 1층이 아니라 옥상 주차장 위에 있는 농구장에서 찍은 구도입니다. 이곳에 올라오면 형형색색 건물들이 한 프레임 안에 들어오면서 홍콩 특유의 밀집된 구조와 컬러감이 동시에 담기죠. 실제로 가보면 생각보다 관광지 느낌보다는 진짜 사람들이 살고 있는 주거 공간이라는 느낌이 강하게 듭니다. 사진은 예쁘지만 오래 머물 곳은 아니죠. 자, 초용 아파트는 관광지라고 하기는 애매해요. 여기 사진 찍으러 온 듯이 관광지는 아니에요. 근데 사진이 너무 이쁘게 잘 나오네요. 오기 전에 사진 어떻게 찍는지 이런 것들만 살짝 공부하고 연습해 오시면 정말 감각적인 사진을 찍을 수 있습니다. 농구 코트긴 한데 농구 코트 바닥이 너무 이쁘게 생겼죠. 이 초이용 아파트하고 너무 잘 어울려서 사진이 되게 감각적으로 나옵니다. 이 바닥과 함께 그 다음에 이 농구대, 그 다음에 여기 아파트를 배경으로 사진을 찍으면 이쁜 사진 건질 수 있으니까 조금 멀더라도 오셔갖고 이쁜 사진 하나씩 추억씩 남겨가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서 뭐 오래 있을 건 아니에요. 한 10분 정도 사진 찍고 여기 그늘 있죠? 그늘에서 사진주 확인하시다가 버스를 타고 점심을 먹으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점심 먹을 곳은 딤섬 맛집인데 구글에서도 예약이 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구글에서 예약을 하고 12시 45분 예약을 했기 때문에 지금 11시 30분 정도 되거든요. 차 타고 한 4-50분 걸린다고 하니까 여기서 차량을 타고 버스를 타고 이동해 보도록 할게요. 아파트 이쁘다. 자, 농구장에서 이쪽으로 들어가시면 돼요. 여기 나가시면 좁은 길이 하나 나거든요. 이쪽 길로 지나가시면 돼요. 이렇게 이쪽 길로. 리치랜드 가드스 표지판을 따라 나가시면 됩니다. 여기서 점심을 먹기 위해 93K를 타고 야퉁인 미슐랭 딤섬 식당으로 이동해 보도록 할게요. 맞아? 가? 맨 앞에 갈까 또? 그래.
홍콩에서 딤섬을 제대로 먹어보고 싶다면 여기 야퉁이네 가보라는 말이 많아 방문해봤습니다. 이곳은 미슐랭 원스타를 받은 광동식 레스토랑인데요. 호텔 안에 있어서 분위기가 깔끔합니다. 막 엄청 화려하거나 부담스러운 고급 레스토랑이기보다는 조금 차분하게 식사하기 좋은 분위기에 가깝죠. 여기서 가장 많이 먹는 건 역시 딤섬인데요. 새우 딤섬이나 샤오마이 같은 기본 메뉴들이 완성도가 높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종류도 다양하고 가격도 저렴하지 않기 때문에 다양한 맛을 즐겨보기 위해 저희는 딤섬 런치 세트 B를 주문했습니다. 맛이 과하지 않고 깔끔해요. 조미료 느낌보다는 제로 맛을 살린 스타일이라 한국인 입맛에도 비교적 잘 맞는 편이고요. 차슈 같은 바베큐 요리도 겉은 살짝 달콤하게 코팅되어 있고 속은 촉촉한 식감이 살아있어서 맛있었습니다. 다만 솔직하게 보면 가격은 확실히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가성비 맛집이라기보다는 홍콩에서 한 번쯤 제대로 된 광동식 식사를 경험한 곳, 이렇게 생각하는 게 더 맞습니다. 화려한 퍼포먼스보다는 기본기가 탄탄한 딤섬과 광동식을 차분하게 즐길 수 있는 레스토랑이지만 와, 역시 미슐랭 식당은 진짜 다르구나 라는 느낌은 없어요. 네, 정식으로 먹고 나왔습니다. 미슐랭을 거의 한 몇십 년 동안 아니지만 몇 번을 받을 정도로 되게 유명한 음식점이었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그냥 소소합니다. 기대만큼의 음식 맛은 개인적으로 느끼지 못했어요. 뭐 가격이 지금 B세트 먹었는데 거의 둘이 지금 뭐 맥주 하나 추가해서 먹으면 우리나라 돈으로 한 20만 정도 나왔거든요. 그 정도의 가치를 느꼈냐? 저는 뭐 그렇다고 보진 않아요. 음식이 진짜 먹고 나서 또 먹고 싶을 정도로 이렇게 뭐 획기적인 음식 맛이 아니라 요런 맛이 홍콩의 맛이구나, 미슐랭의 맛이구나 이런 게 좀 알 뿐이지 정말 뭐 맛있게 또 먹고 싶다 이럴 정도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뭐 본인 선택에 좀 틀리긴 하겠지만 저는 그렇게 맛있게 먹은 건 아니고 경험 삼아 미슐랭 홍콩의 미슐랭은 어떤 맛인가 라고 경험하고 싶은 분들은 한 번씩 추천을 드리긴 하지만 엄청나게 맛있는 걸 먹고 싶다라는 분들께는 안 맞을 수도 있어요. 소화드 시킬 겸 침삼추이 메인 도로에서 스타거리 쪽으로 걸어 내려오면서 중국의 백다방 미쉐빙청에서 밀크티와 아이스크림 하나도 사 먹었습니다. 차가 아니라 메론이었어? 약간 딴 데 맛있네. 이거 공차 맛이야. 딱 똑같아. 그래? 가격 훨씬 저렴하고 사이즈 엄청 크고 우리나라도 이게 3,000원? 3,500원. 큰 사이즈가 3,500원 정도? 들어보면 청소까지 쭉 해져 있어서 아주 기분이 좋아요. 오늘도 굿! 마지막 날은 너무 피곤해서 호텔에 조금 쉬다가 저녁으로 먹으러 가려고요. 지금 시간이 2시, 거의 3시 가까이 됐는데 조금 쉬다가 5시쯤 이제 저녁을 먹으러 가려고 합니다. 이제 뭐 홍콩에서 보고 싶은 거 볼 건 다 봤기 때문에 조금 쉬고 오늘 저녁은 정말 좀 특별한 음식을 먹어볼 예정이에요. 저녁에는 지인과 약속이 있어 우버 택시를 불러 지인이 알려준 레스토랑으로 향했습니다. 와, 그런데 미슐랭 레스토랑보다 훨씬 맛있어요. 랜턴 시푸드 레스토랑인데 제대로 된 한 끼를 즐길 수 있는 곳이더라고요. 매장 분위기는 고급 레스토랑이기보다는 조금 시끌시끌한 현지 식당 느낌이지만 맛은 미슐랭 레스토랑 못지않은 고급스러움을 자랑합니다. 저희는 6명이라 인원수에 맞게 지인분이 주문해 주셨어요. 우선 알래스카 킹크랩으로 4근, 그러니까 한 근에 500g이니까 2kg 정도 되겠네요. 거기다 홍콩 달러 100을 추가해 다리 부분은 오트밀을 섞은 요리로 추가했고요. 블랙 트러플 글라스 구운 거위는 시그니처 메뉴 중 하나인데 4분의 1 조각만 주문했습니다. 클래식 슈림프 토스트, 금전게, 이베리코 차슈. 이거는 오골계 삼계탕이라고 해야 하나? 아무튼 총 6개 메뉴를 주문했습니다. 가장 먼저 나온 건 알래스카 킹크랩. 우리나라에서는 그냥 쪄먹기만 하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양념된 소스에 함께 먹으니 감칠맛이 대박입니다. 그리고 오트밀에 버무려 있는 킹크랩도 진짜 맛있었고요. 이 음식은 블랙 트러플 소스와 흑가세 거위로 독점 개발한 메뉴라는데 거위 껍질이 바삭바삭하고 속살은 부드러워 풍미를 그대로 유지해 정말 맛있더라고요. 이건 조금 더 큰 걸 주문할 걸 그랬어요. 사람이 6명이라 한 조각씩 맛보니까 없더라고요. 이건 멘보샤 느낌인데 튀김빵에 커다란 새우살이 올라가 있어 입안 가득 씹는 맛이 대박입니다. 이거 소개하면서 군침이 계속 나네. 이베리코 차슈는 홍콩 사람들이 정말 좋아하는 대표적인 광동식 구운 돼지고기로 고기가 쫄깃하고 지방 분포가 균일해 풍미가 정말 깊고
고급스럽습니다. 이건 금정계라고 전통 수작업 광동 요리라고 합니다. 살코기와 닭간 그리고 지방을 밤새 절인 차슈 소스로 천천히 구워낸 요리인데 겉은 바삭하고 속은 촉촉해 입 안에서 살살 녹습니다. 녹아. 마지막은 오골계탕인가? 뭐 정확한 이름은 모르겠는데 맑은 국물 맛이 정말 진하고 오골계와 함께 들어가 있는 살코기와 골뱅이 그리고 버섯도 너무 맛있어 느끼한 맛을 한 번에 잡아주더라고요. 전부 다 생소한 음식이지만 한국 사람이 싫어하는 향신료가 들어가 있지 않아 호불호 없이 진짜 맛있게 즐길 수 있었습니다. 저녁 식사로 미슐랭 맛집보다 훨씬 맛있게 먹을 정도로 만족스러웠습니다. 너무 배부르게 먹어 이대로 호텔로 들어갔다간 큰일 날 것 같아 다시 스타일거리 쪽으로 걸으며 산책하기로 했어요. 영화 중경삼림의 촬영지로 알려져 있는 청킹 맨션을 지나 침사추이 메인 도로를 걸어 스타일거리에 도착했는데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홍콩의 야경을 즐기기 위해 나와 있네요. 그렇게 저녁 늦게까지 아내와 스타일거리를 걸으며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다음날 아침 맛있는 조식을 먹고 거기서 7분 정도면 공항버스 정류장에 도착하니 비행시간에 맞춰 호텔 체크아웃을 진행하면 되죠. 자, 이렇게 해서 홍콩 3박 4일 여행을 소개해드렸습니다. 마이 로열트립과 함께 진행하는 이번 에어텍 공동구매는 4인 가족 기준 1인 59만원이라는 말도 안 되는 금액으로 5성급 호텔 혜택까지 누릴 수 있어 지금 아니면 이 가격에 절대 다녀올 수 없죠. 왜냐하면 5월에 유료 할증료 대폭 인상이 예정되어 있거든요. 그러니 2026년 4월 9일까지 진행하는 딱 3일뿐인 이번 공동구매 기간 절대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약 URL은 고정 댓글과 상세 페이지에 선착순 할인 쿠폰과 함께 올려놨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여행을 즐긴 두 아들의 아빠 파파트리블 두두빠였습니다. 다음에 또 봬요. 제발.